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왔는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전환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21세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전환해야 한다. 호모 심비우스란 그럼 무슨 뜻인가? 호모 심비우스는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가 살아남는다라고 최재층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아님. 우리 인류가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른 생명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21세기 인간상을 호모 심비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호모 심비우스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구 위에서 길게 생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인깨우기님. 지구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각자의 인간은 다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호모 심비우스의 개념은 환경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호모 심비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기를 열망하는 한편 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안녕하세요, 제리님. 설령 이제 뭐 과학자들 사이에는 뭐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인종 간의 어떤 차이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차이에서 기반한 경쟁이 당연한 길결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은 경쟁을 넘어서 협력을 강요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의 조건이 바뀌었죠. 조건이 바뀌면 살아가는 법칙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기적인 인간은 설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협력하는 인간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윤리를 규정하고 그 윤리가 인간의 생존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생성의 AI가 생기면서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생성형 AI가 생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론 머스크가 6개월 정도 이제 이거 생성형 AI의 어떤 오픈을 좀 멈추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이게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따른 인간의 생존 전략,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규범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멈추면서 조금 시간을 지연시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호모 심비우스라는 개념도 그와 연결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로 그러니까 현명한 인간이라고 지금까지 추켜 세우면서 자연에서 가장 우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아님, 상하은이님, 안녕하세요. 현명한 인류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지구에서 현명하게 살아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온 지금 우리 어떤 결과값이 만족되시나요? 그래서 2012년, 2022년, 네, 이 책은 원래 2012년도에 이 호모 심비우스라는 최재층 교수님의 책이 나왔었는데 2022년도에 또 리커버 돼가지고 또 호모 심비우스라는 책이 이렇게 발간됐는데요. 그게 연결해서 이제 이 책 속에서도 결론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전환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류 뭐 인플루엔자로부터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에 이제 꿀벌의 멸종까지 그는 끊임없이 어떤 인간의 탐욕에서 낳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물 다양성의 어떤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환경을 파괴해온 인류에 대한 지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지금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조직이 안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드리면 잠깐만요.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이 책의 134페이지에 보면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다양한 조직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러면 다양성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라고 물으면 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케이트님. 2004년 제임스 스로우의 책 The Wisdom of Crowds에 보면 처음으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이자 집단적 능력을 말하잖아요. 다른 곳에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뭐야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예약을 해서 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걸 한 10분 전에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제리님한테 이거는 나중에 코칭을 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길을 잃게 만드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예약해 놓은 창이 있어서 아마 케이트님이 거기에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다양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책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찰새와 멧돼지는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종종 죽는다. 다만 그들은 좀처럼 한 개체군이 몰살당하지는 않는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약한 개체들은 죽고 그들이 비운 자리를 강한 개체의 자손이 메우며 살아간다. 자연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누구는 어느 특정한 질병에 취약해도 다른 개체들은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의 모습이다. 언론에서 화재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기사는 접해도 독감으로 가족 전체가 몰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독한 독감이 돌아도 아빠는 콜록거리며 일하러 못 갈 것 같다고 드러누워도 엄마는 끄떡없이 아빠도 간호하며 집안일을 해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약을 잘못해서 또 여러 상아 언니님, 케이트 님이 또 온라인에서 길을 잃으셨네요. 왜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다 같이 아프지 않을까요? 아빠와 엄마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또 다 달랐잖아요. 정말 고열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태도 계셨고 그냥 가볍게 약만 먹고 감기처럼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어도 각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빠와 엄마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면 근친혼일 수밖에 없다.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 둘의 유전자가 섞여 태어난 아이들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멀쩡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가축은 다르다. 오랜 세월 동안 알 잘 낳는 닭과 육질이 좋은 소와 돼지를 얻기 위해 수만 세대 인위 선택을 거치며 유전자 다양성을 거의 상실한 채 복제닭, 복제소, 복제돼지를 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거의 모두가 아플 것은 시간 문제이다.
방역 당국에서 어영부영하다가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 두려워 때론 산채로 눕는다. 그죠? 시베리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는 우리나라 천수만까지 날아오기 힘들다. 천신만고 끝에 천수만에 내려앉은 철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새가 무슨 요인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 닭장과 오리장을 친히 방문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린단 말인가? 북아프리카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멧돼지에 무슨 방법으로 옮겨받았을까? 옮기고 다닌 범인은 사람,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사료를 비롯한 축산 관련 물품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전자 다양성의 감소와 공장식 사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면서 철새들이 이 바이러스를 이 농장에 전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그 철새가 가지고 온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사람인데, 그죠? 자연과 달리 인간은 거의 모든 일에서 철저하게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한다. 말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조율한다. 우리는 일사불란함을 좋아하고 질서정연함을 추구한다. 마찬가지.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교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은 획일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내고 똑같이 정답을 내야 되고 정답에서 또 순위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메가 스터디를 만들었던 대표님 영상을 쭉 들었었는데 한 2시간여 되는 영상을 쭉 들었었는데 그 강남 파락군에서 그 비싼 사교육을 드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낼 것이다라고 지금 방향은 의과대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의과대학이 지금 이렇게 의대생을 양성하고 이 의과대학을 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교육 시장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메가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사교육을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과열화시킨 또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삶의 60대 이후에 지난 시간들을 다 반성하면서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회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은 그 역할이 정말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유능한 아이가 되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DNA와 그 아이가 가진 DNA와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환경적 요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다양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최재층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신비우스로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육 현장에서 현명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식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 70년
거의 뭐 우리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100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 채팅이 안 돼. 다른 랩에 하니나. 그렇구나. 지금 저의 또 호기심으로 이 줌을 라이브를 연결하는 예약을 세팅하다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만 예약해 놓고 줌을 연결이 안 돼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줌에서 다시 라이브를 이렇게 연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최재층 교수님 말씀처럼 다양성의 시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호모 심비오스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확장시켜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도 다양성에 대해서 또 우리 케이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DEI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더 많이 또 공부하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90번째 책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해서 공생의 선순환이 되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함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저가 이제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여기 가까운 남일대 해수욕장에 산책을 거의 매일 가는데요. 그 바다가 주는 좋은 어떤 풍경과 그리고 공기와 또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제가 거기에서 얻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바다의 모래 그리고 바닷물 그 환경 제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제가 항상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배변을 하는데 강아지가 배변 봉투에 우리 강아지 배변만 제 강아지 배변만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걸 한 일주일 아니죠 한 달 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봉투가 꽤 크단 말이에요. 꽤 큰데 그 강아지 배변만 담아오기가 너무 그랬고 또 그 다른 강아지가 또 이렇게 배변해 놓은 거 그리고 막 쓰레기들 담배꽁초들 산책하는 길에 그런 쓰레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우리 강아지 배변만 이렇게 가지고 오고 또 강아지가 혹시 또 다른 게 어떤 변을 이렇게 냄새 맡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를 계속 하다가 이거는 공생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멋진 바다를 누리는데 봄으로써 그리고 공기를 그 바다의 누림을 제가 저의 어떤 이익만 취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집게를 준비해서 그 배변 봉투를 꽉 채워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3일을 거기에 있는 쓰레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봉투에 3봉지를 이렇게 3일이니까 봉지가 3개잖아요. 했어요. 이렇게 주었어요. 그걸 주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었냐면은 저 혼자 프레셔 쓰깅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다큐에서 코끼리가 아니지
거북이가 이렇게 우리가 그 목에 뭘 잘못 삼켰을 때 이렇게 파랗게 질리면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있는 거북이를 이렇게 구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 안에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인제 구조사가 구조를 해서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쭉 뺐는데 막 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길에서 산책을 하면서 빨대만 보면 그때 그 거북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 가지고 그 길다란 막대기처럼 된 플라스틱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공사하고 남은 전선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주워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인제 주말 지났으니까 내일 또 가면 또 쓰레기가 다시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람에 밀려온 쓰레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 일만 해도 그 길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강아지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쓰레기가 바다로 바로 인제 바로 옆에 바다니까 바다로 밀려가지 않을 거에 대한 안심. 이게 '공생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 종이 빨대가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냥 저는 '굳이 빨대를 사용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오늘 친정에 갔다가 엄마가 이거 여름에 물병이라고 이렇게 사 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안에 인제 빨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지퍼백인데 지퍼백이 이렇게 그냥 실리콘으로 된 지퍼백이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쓸 수 있는 지퍼백이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실천하면서 어 호모 신비우스로 살아가기 위한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